안녕하십니까, 장재료입니다. 제가 최근에 인터뷰 채널을 한 군데 나갔습니다. 제 전문 분야인 채굴에 관해서 인터뷰 형식으로 영상을 찍었는데 거기에 댓글 달린 거 몇 개만 한번 소개하고 비트코인이 왜 가격이 오르고 비트코인 채굴이나 코인 채굴이 아직 왜 유효한지 뒤에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은 댓글인데 결론, 채굴할 바에는 코인을 사라.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일단 이런 댓글을 다시는 분들은 코인을 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코인을 사는 것도 좋고요, 채굴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바로 앞에만 보기 때문에 코인을 사서 10%, 20%, 50%, 100% 오르면 좋다고만 생각하지 그걸 매도하고 나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도 채굴은 몇 년 뒤에 코인을 사서 매도하는 것보다는 큰 수익이 나는 시점이 발생을 합니다. 일반 개인들은 보통 그런 시점까지 못 버티고 포기를 하거나 매도를 하는 경우가 많죠. 자, 다음 댓글입니다. 채굴할 바에는 노동을 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해라. 죄송하지만 조금 안타까운 글입니다. 노동을 안 하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노동을 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하라는 건 아주 1차원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노동을 안 하면 돈을 벌 수가 없지만 그래도 있는 돈으로 내가 노동을 하지 않고라도 돈이 벌리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지만 미래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노동만 해서 비트코인 사고 생활하고 하면 지금 같은 경제에 무슨 답이 있겠습니까? 이건 제 의견에 다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노동을 해서 비트코인을 사라는 건 조금 답답한 내용이고, 다음 댓글입니다. 채굴업자 비트코인 안 한다, 올 수도 뺐다, 채굴하지 마라, 보러 가는 소리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채굴기 구경도 못 해봤던 사람일 겁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채굴이 이미 끝났습니다 라고 댓글 달렸는데 이더리움만 끝났습니다. 비트코인은 아직 한 15년 정도 더 채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아직 기회가 많아 보이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저희 같은 사람들이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자, 요즘 뉴스에 비트코인이 많이 오른다고 하는데 왜 비트코인이 오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코인을 사서 비트코인이 오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을 더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채굴을 해서 수익률이라든지 앞으로 미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비트코인은 은행이나 정부가 발행하지 않은 디지털 화폐입니다. 2009년도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알 수 없는 사람을 통해서 출시가 되었죠. 비트코인의 개념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은행을 통하지 않고 전 세계의 누구나 각 개인끼리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탈중앙화된 돈입니다. 어느 누구가 조작도 할 수도 없고 마음대로 돈을 찍어낼 수도 없고 컴퓨터 네트워크가 이걸 관리하는 거죠. 이게 바로 채굴기입니다. 채굴기. 그래서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고 불립니다. 디지털 금이라는 말은 저는 썩 좋아하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고 있죠. 금처럼 희소성이 있고 전 세계가 공통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산이라는 뜻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왜 인기가 많을까요? 왜 가격이 1억이 넘고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가지려고 하고 전 세계에서 왜 비트코인의 패권을 잡으려고 할까요? 일단 희소성이죠. 2100만 개가 생산이 되면 더 이상 비트코인은 생산되지가 않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정부가 돈을 찍어내듯이 만들 수 없는 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정부든 위기 상황에 오면 돈을 찍어내기 마련입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2100만 개가 생산이 되면 더 이상 생산이 되지 않는다는 희소성이 있죠. 그래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비트코인의 가치는 반대로 상승한다는 저의 생각과 많은 기록들이 있죠. 일단 비트코인은 은행이 없어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모든 거래를 검증하고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이건 수학을 믿는다는 거죠. 미국이나 한국, 일본, 나이지리아, 북한에서도 비트코인은 통용이 됩니다. 환율이나 소금 수수료나 정치적 영향을 안 받는 그런 화폐죠. 그래서 세계 어디서나 동일한 가치로 통용이 됩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구매를 해서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닙니다. 한정된 공급과 무한한 수요가 있죠. 2025년 현재 이미 비트코인은 93% 이상이 채굴이 되었습니다. 이 나머지 이제 10%도 안 되는 코인으로 앞으로 15년을 더 채굴하는 거죠. 기업이나 국가는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는 늘어나고 공급은 앞으로 15년이 넘어가면 중단이 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바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겠죠. 비트코인은 4년마다 반감기가 옵니다. 가장 최근 반감기는 2024년에 반감기가 한 번 왔죠. 그래서 블록당 채굴량이 6개에서 3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공급이 줄어드니까 자연스럽게 가격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감기마다 상당한 상승장이 있었습니다. 기관과 국가의 진입, 테슬라, 마이크로스트레이지, 그리고 여러 헤지펀드에서 비트코인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엘살바도르에서는 법정화폐로 비트코인을 채택을 했습니다. 점점 투기가 아니고 자산으로 인정받는 모양새죠. 달러 약세와 인플레이션, 전 세계는 돈을 너무 많이 찍어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자산을 찾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부동산을 사는 것처럼 부동산은 역사적으로 떨어지지 않고 올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동산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이제 비트코인 같은 이런 자산으로 눈을 돌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비트코인으로 도대체 뭘 할 수 있냐? 블록체인으로 뭘 할 수 있냐? 이렇게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질 겁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탈중앙화된 결제 시스템입니다. 은행 없이도 서로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물론 비트코인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더 빨리 전송되는 코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거래를 해야 되는데 비트코인만큼 투명하게 그리고 빠르게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자산이 없다는 거죠. 물론 또 다른 코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직접 자산을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이 망하거나 혹은 나라가 망하더라도 비트코인은 망하지가 않죠. 그래서 수많은 자산을 비트코인으로 바꾸는 이런 형태가 지속적으로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거래가 공정하게 공개가 됩니다. 내가 아무개한테 얼마를 보냈다, 혹은 무슨 정치인들이 자금 세탁을 하거나 자금을 숨겼다, 이런 것도 기록에 다 남고 추적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종이돈 같은 이런 돈이나 혹은 금이나 이런 것처럼 추적이 안 되는 이런 시스템보다는 아주 공정하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그런 시스템이죠. 물론 그렇지만 이 지갑이 누구 지갑인지 그걸 알 수가 없으면 추적이 조금 어려운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도 큰 자금이 움직이면 뭐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인 시장 초반에 자산을 토큰화하는 이런 시스템도 말이 많았는데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는 있지만 그래도 자산을 토큰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투표 및 커버넌스 시스템이 있는데 블록체인은 위변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투표 시스템에 적용시키면 불법 선거라든지 혹은 개인 신변을 보호하면서 정당하게 투표가 되었는지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아주 민주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공급망 추적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돼지고기를 생산했다 혹은 우유를 생산했다, 이런 걸 블록체인의 불변성을 이용해서 거기에 다 저장시키면 짝퉁, 진품 혹은 불량품 이런 걸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원산지 증명 같은 게 따로 필요 없이 다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아주 괜찮은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걸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죠? 누군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의료 및 신원관리에 아주 유용한 시스템입니다. 당연히 위변조가 안 되니까 나의 의료 기록이라든지 그리고 나의 신원 이런 걸 누가 복제해서 쓸 수가 없죠. 요즘 우리나라 여권 파워가 좀 강해서 우리나라 여권으로 위변조해서 중국 사람이라든지 혹은 다른 해외 사람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걸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NFT라고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디지털 소유권을 가지는 건데 예전에 원숭이 그림 그리고 그런 그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NFT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걸음마 수준입니다. 이제 앞으로 디지털 자산이라든지 여러 자산에 내가 소유한다는 증거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감이 솔직히 잘 안 오죠. 왜냐? 아직 현실적으로 저희가 쓸 수 있는 게 와닿지 않으니까 감이 안 올 겁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오르는 것도 감이 안 오는 것처럼 감이 오지 않을 겁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일단 위조 불가능, 이게 가장 큽니다. 위조 불가능. 사기를 못 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기공화국이지 않습니까? 위조 불가능이고요. 해킹 불가능. 우리나라 전산 시스템이 중국이나 북한에 다 해킹됐다고 뉴스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것처럼 해킹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이미 의료, 물류, 투표, 신원인증, 예술 이런 다양한 분야에 쓰이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저희가 휴대폰으로도 쓰는 게 블록체인 기반으로 된 어플들이 꽤나 있습니다. 미래에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보다 상상 이상으로 더 블록체인이나 비트코인이 성장할 겁니다. 각국 은행에서는 CBDC를 발행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냥 무작정 CBDC를 발행해서는 되질 않고요. 비트코인 기반으로 CBDC를 발행한다면 아주 투명하게 디지털 화폐를 관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증권, 미술품 이런 것들도 다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인터넷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새로운 금융생태계가 열리는 겁니다. 한 몇십 년이죠. 처음에 인터넷이 깔렸을 때 과연 인터넷으로 뭘 하냐라고 사람들이 참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천리 안에 들어가서 채팅만 하고 소설 보고
그 정도였다가 인터넷이 보급되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들을 하고 있고, 스마트폰에 처음 나왔을 때 아니 전화만 되는데 뭘 필요하냐 라고 했지만 이미 우리는 스마트폰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 블록체인도 그 시작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연 저 블록체인이, 저 비트코인이, 저 이더리움이 과연 우리 삶을 바꿔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삐삐부터 휴대폰, 인터넷, 스마트폰 이런 걸 다 겪어온 세대로서 기대가 됩니다. 지금 비트코인 채굴은 단순히 채굴뿐만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 산업과도 결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결합 같은 게 힘듭니다. 단순히 채굴만 해도 힘든데 채굴만 하더라도 얼마나 좋습니까? 비트코인은 미래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저장 수단으로 쓸 겁니다. 단순히 그냥 가격이 얼마나 라기보다는 여러 가지로 활용이 되겠죠. 이런 비트코인입니다. 대충 짧게 한번 비트코인이 왜 가격이 올라가고 왜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짧게 설명드렸는데, 채굴이 자꾸 끝났다고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채굴기 설명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내년에 출시가 되는 비트코인 채굴기들은 해시 파워가 현재 있는 것보다 2배 정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수랭 기계 중에 엔트마이너에서 출시 예정인 U3S23 모델은 1.16 페타이시입니다. 테라이시 위에가 페타이시죠. 그래서 이 기계 한 대가 소비 전력이 11kg를 먹습니다. 와, 11kg. 보통 채굴기에 3대 정도 먹습니다. 그러면 이 기계가 아직 가격이 안 나왔지만 이 기계가 현 시점으로 하루에 54달러를 벌어주거든요. 하루에 54달러를 벌어주면 조금 전기요금 싼 나라에서는 반에서 3분의 2 정도가 수익이 날 겁니다. 괜찮죠? 그리고 아직 2023년도에 출시한 제트캐시 아십니까? G캐시. 많은 분들이 제트캐시는 모르시는데 지금 국내에서는 거래가 안 되죠. 제트캐시 채굴기인 Z15 프로는 출시된 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소비 전력은 2.5kg. 거기다가 하루 수익이 31달러입니다. 이야, 이거 2년이 지났는데도 수익이 하루에 31달러 나온다는 건 대단한 채굴기입니다. 2년이 넘었는데도 이만큼 벌어주는 채굴기는 아주 드뭅니다. 제트캐시는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이 다크코인입니다. 국내 거래소에서는 모두 다 퇴출이 되었고 라이트코인이나 모네로, 제트캐시 같은 이런 추적이 안 되는 코인들은 국내에서 거래가 안 되고 있지만 해외 거래소에는 이미 계속 거래를 하고 있고 많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왜 퇴출했는지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그런 다크코인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제트캐시나 모네로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가격이 지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제트캐시 채굴기들이 아직까지도 괜찮은 겁니다. 2021년도에 나온 제트캐시 채굴기도 아직 수익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트캐시 채굴기 시정이 아직 소식이 없는데 2026년도 시정이 나온다고 하면 이 제트캐시도 아주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알레오 채굴기 신형이 나옵니다. 드디어 3.4kg를 먹는 일반 채굴기처럼 큰 모델인데 2기가 해시가 나오는 기계입니다. 현재 시세로 하루에 50달러 정도 채굴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점이 3개월마다 알레오 코인을 스테이킹을 해야 됩니다. 이 스테이킹을 해야 되는 단점이 있어서 중간에 수익화를 하기 쉽지 않아서 2년 정도 강제 존버를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 있긴 하지만 2년 뒤에는 과연 이 코인이 어떻게 될지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보면 XT박스 이제 이번 달에 출시가 되어서 이번 달 말쯤이면 기계가 다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초기보다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당연한 거지만 이미 예상을 했었죠. 이런 저렴한 기계가 하루에 50달러 벌리는 건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도 20달러가 벌립니다. 코인 가격이 조금 떨어진 상황인데도 이 추세면 코인이 조금만 올라가면 또 수익률이 엄청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차후에 또 나오는 이런 XT 기계들이 어느 정도 해시 파워를 가지고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L9, 작년에 출시된 L9이죠. 현재까지도 하루에 한 16달러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 말이나 내년 초면 L11이 나오는데 해시파워는 L11이 공랭기계와 수랭기계가 나옵니다. 공랭기계는 현재 있는 L9과 해시가 그렇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수랭은 해시파워가 지금보다 또 많이 높으니까 괜찮다고 보지만 또 그만큼 가격이 높게 측정돼서 나오겠죠. 그래서 L11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차라리 L9을 빨리 돌리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수익이 나는 기계들이 많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채굴기도 수익이 나지만 근데 이더리움 클래식 채굴기는 이게 가격이 좀 비쌉니다. 왜 이렇게 비싼지 좀 이해는 안 되지만 예전에 그래픽카드로 채굴할 때도 그래픽카드의 GPU 칩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 아시게도 이 GPU처럼 좀 비싼 칩이 들어가지 않나 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집에서 돌릴 수 있는 채굴기들이 몇 대씩 나오고 있거든요. 알레오나 XT박스나 혹은 미디 도지
미니 도전이 가정용에서 돌릴 수 있는 그런 채굴기인데, 가정용에 돌리기 때문에 큰 수익은 나지 않지만 그래도 채굴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들이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채굴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생산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채굴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팅이 많습니다. 역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이 채굴을 대하는 자세가 확실히 다릅니다. 뭐 당장 수익이 안 나도 상관이 없다, 앞으로 수익이 날 거다, 그리고 코인이 오를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몇 년 전에 이더리움 채굴 하셨다가 중단하고 또 다시 채굴을 도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 역시 이 채굴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는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채굴하시거나 채굴기가 필요하시거나 혹은 채굴기 위탁이 필요하시거나 채굴 관한 모든 일은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채굴에 관한 건 모두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좀 길어졌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